원장님, 때 미세요? 아니요, 저는 때 안 밀어요. 왜요? 때 밀어야지 몸이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때 밀면 안 돼요. 때 밀면 큰일 나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광입니다. 오늘은 샤워를 하면서 전신 피부를 망치지 않는 올바른 샤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샤워가 우리 피부를 망칠 수도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매일 하는 이 샤워의 본질을 알려면 피부의 구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피부의 가장 바깥층을 우리가 피부 장벽이라고 부르죠. 그 장벽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얘는 정말로 성처럼 어떤 장벽을 이루고 있어서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것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고 또 외부에 해로운 것이 속으로 들어오지 않게 막아주는 장벽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 몸에 소중한 것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수분이고요. 그래서 수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 피부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각질층에서는 각질을 쌓아두고 그 각질 사이사이에 지지를 발라서 각질을 견고하게 만들고요. 또 각질 안에 천연 보습인자라는 것을 이용해서 수분을 각질층에 이렇게 머금어둬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를 생활을 하다 보면 땀도 나고 피지가 분비가 되고 또 각질도 벗겨져서 피부 위에 쌓이고 또 먼지도 피부 위에 앉게 되고 또 그 틈바구니에서 세균들도 자라서 득실득실 증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피부 장벽은 피부 밖에 쌓여있는 이런 해로운 오염 물질들이 피부 속으로 뚫고 들어오지 않게 막아주는 장벽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샤워를 한다는 것은 피부 장벽 위에 쌓여있는 이런 좋지 않은 것들을 싹 씻어서 없앤다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설거지 같은 거 할 때 보면 기름때가 껴있을 때 이걸 물로만 씻어서 잘 씻겨 나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설거지 할 때 퐁퐁 같은 세제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마찬가지로 샤워를 할 때 피부 위에 있는 그 기름때들 물로만 해서 잘 씻겨 나가지 않기 때문에 계면활성제가 들어있는 바디워시나 헤어나 두피 같은 경우는 샴푸를 이용해서 그 때들, 먼지들, 오염 물질들을 씻겨 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샤워의 과정을 설거지에 조금 비유를 했는데요. 설거지 자주 하시는 분들 고무장갑 안 끼고 퐁퐁 이용해서 설거지 자주 하시면 손에 주부습진이라고 해서 손습진 생기잖아요. 그 주부습진은 왜 생기냐면 우리 손의 피부의 장벽을 이루고 있는 그 지질 성분들이 그 강력한 퐁퐁의 계면 활성제 때문에 다 씻겨서 벗겨져서 나가게 돼서 피부 장벽이 약화가 되면서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샤워해서 몸에 있는 오염물질들 제거하는 것도 이렇게 설거지 할 때랑 비슷하거든요. 우리 피부 위에 쌓여있는 안 좋은 것들은 싹 씻겨 내려가면서 또 우리 피부의 장벽을 구성하는 지질이나 천연 보습인자 이런 것들은 최대한 보존되게 만드는 것이 샤워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점이 됩니다. 그래서 샤워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이런 안 좋은 것들은 잘 씻겨 내려가면서 또 소중한 우리의 피부 장벽은 보호하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평소에 샤워로 고민하셨던 분들, 건조하거나 아토피 피부염이 있거나 여드름이 있거나 이런 피부 문제가 있으신 분들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샤워를 할 때는 물의 온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겨울에는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샤워를 할 때 따뜻한 물을 틀고 릴렉스하고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요. 그런데 이게 우리 피부에는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거지할 때 접시에 기름때가 묻은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그때 우리가 찬물로 설거지를 하면 기름때가 그대로 남아서 미끌미끌하면서 잘 벗겨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뜨거운 물로 바꿔서 그 접시에 뜨거운 물을 적시면 그 기름이 잘 씻겨 내려가면서 훨씬 설거지가 잘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피부의 장벽도 지지를 이용해서 장벽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따뜻한 물, 뜨거운 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릴렉스하면서 몸에 뜨거운 물을 많이 적시면 우리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지질 성분들이 막 씻겨서 나가게 되기 쉽거든요. 한마디로 우리 피부의 방어벽까지 씻겨 내려가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따뜻한 물이 릴렉스하기에는 좋으나 우리 피부 장벽에는 좋지 않다. 그래서 사실 피부 장벽만 생각하면 샤워할 때 가장 좋은 물의 온도는 그 물이 우리 피부에 닿았을 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온도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샤워에서 중요한 점은 샤워를 하는 시간인데요. 이것도 제가 설거지에 빗대서 설명을 좀 해드려 볼게요. 설거지를 자주 하셔서 주부습진이 생기는 분들을 보면 설거지를 정말로 자주 하고 많이 하시는 분들에서 생기잖아요. 어쩌다 한 번씩 설거지 하는 분들은 주부습진이 거의 안 생기거든요. 그런 분들은 고무장갑 안 끼고 뜨거운 물로 퐁퐁을 막 써서 설거지를 해도 주부습진이 생기지 않거든요. 설거지를 많이 하면서 긴 시간 계면활성제에 노출되고 물에 노출되면서 손의 피부 장벽이 많이 벗겨지는 경우에
주부 습진이 생기기가 쉬운데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샤워를 매일 하잖아요. 근데 샤워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그러면 설거지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분처럼 우리 몸의 피부의 피부 장벽이 벗겨지고 손상될 위험이 그만큼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손습진처럼 우리 몸의 피부에도 건조 피부염, 아토피 피부염, 접촉 피부염 이런 피부염이 생기기가 쉽겠죠. 그래서 가급적 샤워는 한번 하실 때 10분 이내로 좀 짧게 빨리 후다다다닥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샤워에는 샤워하는 횟수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건 앞서 말씀드린 샤워하는 시간과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샤워를 하루에 한 번 하다가 2번을 하면 그만큼 피부 장벽을 벗겨내는 횟수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피부 장벽이 더 망가질 확률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피부가 건조한 분들, 또 피부 장벽이 약한 분들은 하루에 한 번 이하로 샤워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런데 피부 장벽이 두껍고 피지 분비가 많고 여드름이 많이 난다 이런 분들은 경우에 따라서 하루에 2번 혹은 그 이상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보통 하루에 한 번 정도 밤에 샤워를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10대 후반 그리고 20대 초중반 이렇게 피지 분비가 많을 때는 하루에 2번 샤워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때는 피지 분비가 많고 몸에 여드름이 좀 났었거든요. 확실히 하루에 2번 샤워를 하면 가드름, 등드름이 좀 줄어드는 게 느껴지고 하루에 한 번 샤워를 하면 그런 것들이 좀 증가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제 곧 40이 되는데요. 요즘에는 하루에 한 번 샤워를 해도 피부가 많이 건조하고 또 여기저기 가려움이 느껴지고 그래서 확실히 피지 분비가 예전 20대 때보다 많이 줄었구나. 내 피부 장벽이 많이 약해졌구나. 이런 게 느껴져서 가급적 하루에 한 번만 샤워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많이 건조하고 피부 장벽이 약하고 가렵다 이런 분들은 가급적 횟수를 줄이시는 것이 더 유리하고요. 반면에 피지 분비가 많고 각질이 많고 여드름이 많이 생긴다 이런 분들은 경우에 따라 하루 2번 혹은 그 이상이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피부 타입에 맞게 적절히 조절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샤워할 때 사용하는 샴푸나 바디워시 이런 샤워에 사용하는 제품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전부터 제 영상을 봐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우리가 샤워를 할 때 사용하는 샴푸나 바디워시나 어떤 클렌저의 성분들로 인해서 우리 피부가 자극이 되거나 알러지가 유발되거나 여드름이 생기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피부가 민감하고 좀 몸에 여드름이 많이 생긴다 이런 분들은 이런 샤워에 사용하는 제품을 선택하시기 전에 그 제품들의 성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 띄워드리는 성분들은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성분이 빠진 제품을 구할 수 있으면 빠진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또 피부가 건조하고 피부 장벽이 약하고 이런 피부의 소유자분들은 바디워시를 선택하실 때 샤워 후에 피부가 너무 뽀드득거리면서 유분이 깨끗하게 다 씻겨나가는 강한 계면활성제가 된 제품보다는 약간은 미끄덩거리면서 수분감이 있는 그런 순한 계면활성제가 된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뽀드득거리게 다 씻겨나가면 정상적인 지질로 이루어진 우리 피부의 장벽도 많이 씻겨져 나가서 파괴가 되니까요. 또 기본적으로 고체로 된 비누와 같은 타입의 바디워시 제품들은 추천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시중에 중성 비누나 아주 드물게 산성으로 된 비누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비누들은 알칼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피부는 pH가 5.5 정도로 약간은 산성이거든요. 그런데 알칼리로 만들어주면 우리 피부 장벽이 부으면서 손상이 되면서 수분의 소실이 많아지기 때문에 피부 장벽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pH가 4.5에서 5.5 정도 되는 약산성인 클렌저를 쓰는 것을 추천드리고 비누는 대체로 알칼리이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특히 샴푸나 린스, 트리트먼트 이런 헤어 제품들에는 여드름을 유발하기 쉬운 성분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헹구고 나서 그런 성분이 가슴이나 등 같은 데 잔류하면서 여드름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헤어 제품들은 성분을 한번 보시는 것이 좋고요. 또 샤워하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샤워 순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안을 하고 바디워시를 하고 머리에 샴푸를 하고 그 다음에 린스나 트리트먼트 같은 걸 하고 마지막에 머리를 헹군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러면 가슴이나 등과 같은 피부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거기서는 이제 이물질 같은 것들, 피부 위에 쌓여 있는 것들이 다 없어지고 또 피부 장벽도 약간 이렇게 씻겨 나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샴푸나 린스 같은 헤어 제품들이 흘러서 그 위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깨끗하게 다 씻어내지 못할 경우에는 가슴과 등과 같은 피부에서 헤어 제품들이 모공을 막고 여드름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먼저 머리를 감고 다 헹궈낸 다음에
바디워시를 하고 그 다음에 세안을 하고 동시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헹궈내요. 사실 바디의 피부를 생각하면 머리를 감고 헹구고 세안을 하고 물로 헹궈내고 그 다음에 바디워시를 하고 헹구고 이 순서가 가장 좋겠지만, 그런데 저는 얼굴 피부가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얼굴에 세안을 하고 헹구고 보습제를 바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얼굴 세안을 마지막에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샤워할 때 사용하는 샤워 타월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샤워를 하고 나면 샤워 타월에 각질과 피지, 먼지, 이물질, 세균 이런 것들이 다 범벅이 돼서 있겠죠. 그래서 샤워 후에 이 샤워 타월을 깨끗이 헹궈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건조한 것에 널어서 완전히 잘 건조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 화장실은 굉장히 습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세균들은 이렇게 각질도 있고 피지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영양분으로 삼을 것이 많고 습하고 온도가 따뜻하면 굉장히 잘 증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음에 샤워할 때 우리 몸에 세균 덩어리들을 막 심어주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샤워를 하신 후에는 깨끗하게 잘 헹궈내 주시고 건조한 곳에서 잘 말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샤워 타월을 구매할 때 한 번에 좀 여러 개를 묶음으로 사서 한 2~3개월 정도 사용하면 버리고 또 새로운 걸 사용하고 이렇게 교체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샤워와 관련해서 한 가지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절대 때를 밀지 마시라는 점인데요. 그리고 샤워 타월을 하실 때 너무 자극을 줘서 압을 가해서 박박 문지르지 말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피부의 가장 거층인 피부 장벽은 말 그대로 피부 장벽이에요. 그것은 때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피부의 소중한 수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질을 겉에 쌓고 그 사이사이를 지질로 붙여서 장벽을 쌓아 놓은 거예요. 그런데 때를 민다는 행위는 그 장벽을 물리적으로 다 파괴를 하는 행위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의 소중한 수분을 쉽게 빼앗기고 증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피부 외에 있는 이물질들, 세균들, 먼지들, 이물질, 알러지 유발하는 것들이 피부를 쉽게 침투해서 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접촉 피부염이나 아토피 피부염 뭐 이런 것들이 잘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는 절대 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순간부터 때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때는 없고 우리 피부에 소중한 장벽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샤워를 했으면 이제 물기를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물기를 제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할 때 이렇게 수건으로 빡빡 밀면서 거칠게 자극이 되게 물기를 제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수건의 거친 부분과 피부가 마찰이 되면서 자극이 되면서 피부 장벽이 손상이 될 수가 있고 또 가려움이 유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기를 제거할 때는 이렇게 수건으로 밀면서 제거하지 마시고 수건을 그 물기를 제거하려는 부위 위에 두신 다음에 살짝 눌러서 꾹꾹 눌러서 물기를 제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샤워를 하고 나면 아무리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피부의 장벽을 보존하면서 이물질들 안 좋은 것만 씻어냈다고 해도 어느 정도 우리 피부의 소중한 피부 장벽이 좀 씻겨 나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샤워를 하고 물기 제거하고 빨리 보습제를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화장실의 선반에 보습제를 비치해 두고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 바로 보습을 하고 있습니다. 물기를 닦아낸 후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분이 증발하면서 우리 피부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보습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몸 같은 경우는 너무 비싼 보습제를 사용하기보다는 자극이 안 되고 여드름만 안 나면 좀 저렴하면서 양이 많은 그런 보습제를 선택을 하셔서 많이 충분히 발라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특별하게 좀 더 신경 써서 말리는 것이 좋은 부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두피나 사타구니나 발 같은 곳이에요. 이런 곳은 물기를 충분히 제거하지 않으면 곰팡이가 증식하면서 두피에 지루피부염이나 모낭염 같은 게 생기기도 하고, 또 발이나 사타구니는 곰팡이가 증식하면서 무좀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부위들은 나중에 드라이기 같은 걸 이용해서 충분히 건조가 되도록 잘 말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몸의 피부 장벽을 지키는 올바른 샤워 습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잘 기억하셔서 바디 피부에서도 광이 나는 닥터피부관 구독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피부관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